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자, 오늘은 XRP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 채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최대 100만원 투자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1주차, 2주차 동안 당첨된 15분 지금 게시물을 통해서 공지되었습니다. 그래서 15분들 한테는 이미 당첨 공지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주별 선착순을 통해서 현재 당첨된 거 공지 드리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 주별 선착순을 통해서 15분 당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월 말에 혹은 다음 달 초에 당첨 공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9월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금지법이 암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XRP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투자 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플과 XRP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XRP 한 주라도 있으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XRP 제휴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XRP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100만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서 암호화폐 3법이 통과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가격을 떠나서 구조가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암호화폐 구조 자체가 바뀔 때 이 구조가 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속된 말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자 금지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요즘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 변화 속에서 구심력을,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을 발휘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위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였어요? 위계 구조를 말하는 게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죠? 알트가 얼터너티브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있고 대표적으로 그것이 아닌 대안 코인으로서 알트 시장이다. 이 정도의 위계 질서밖에 없었다면 지금 암호화폐 3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위계 질서를 만드는 키워드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정점에 RWA가 있습니다. RWA 시장이 지배할 거예요. 돈은 여기서 많이 벌릴 겁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주춧돌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더리움. 예, 이더리움이 커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객관적으로 RWA 시장이 미국의 베센트나 미국 행정부가 얘기할 때 약 3년 안에 20배에서 30배가 큰대요. RWA. 그 다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한 10배 정도 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RWA 시장의 블록체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블록체인에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50%를 잡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왜? 워낙 성능이 좋긴 하니까요. 좀 뭐 가스비가 비싸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은 받으면서 대안적으로 솔라나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더리움이 RWA 시장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블록체인을 50% 이상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행정부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3년 내에 RWA는 20배, 30배 큰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10배 큰다. 이렇게 됐을 때 이더리움이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좀 과장하면 비트코인만큼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잘하는 종목이 있는데,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그 이더리움이 잘하는 분야가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지금 가격은 옛날 100원짜리 짜장면 가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기준은 3, 4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이 디파이를 오늘 중심적으로 보게 될 건데, 어쨌든 이 키워드로 해서 예전과 달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위계 질서가 만들어져 있던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RWA, 달러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이런 위계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금지법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많이들 주목을 안 해요. 이 이자 금지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자산 구조가 어떻죠? 1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그죠? 제가 만약에 발행사한테 1달러를 주면 저한테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주죠. 제 그 암호화폐 지갑에 넣을 거예요. 그런 대신 그 1달러를 가지고 그 회사는 미국 채권을 사서 보유하죠. 그러니까 요게 1대1로 쌍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자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되게 단순하죠. 자, 그럼 수익 구조는요? 뭐 이게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행사도 그렇고 뭐 예. 자, 수익 구조는 어떠냐면은 바로 미국 채권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른바. 지금 뭐 되게 많은데 일단 지금 오늘 기준으로 10년물 미국 채권 이자가 4.3%예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이 수익의 핵심 구조. 채권 이자를 누가 갖느냐예요. 누가 갖습니까? 저가 만약에 샀다 그러면 제가 갖나요? 아니면 제가 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가 갖나요? 요거를 지니어스 액트,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지니어스 법을 통해서 발행자한테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달러를 주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요 4.3%의 이자를 누구한테 준다? 발행자. 예, 만약에 제가 스타벅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1달러 주고 샀다 그러면 그 1달러에 해당되는 채권의 이자는 4.3%의 이자는 그 스타벅스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원래 금융상품 기준으로 보면은 좀 이상한 겁니다. 역행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 소비자가 가져야죠. 돈을 준 사람이 가져야지. 그 돈을 받은 사람이 가지면 안 되는데 어찌 되었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거는 별 논쟁도 없이 당연히 발행자가 갖는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자 금지법이에요. 소비자한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한 사람한테 이자를 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이른바 이자 금지법이 된 건데 이게 대단히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지금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빠르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자금지법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소비자가 안 갖고 발행자가 갖게 된 거냐? 미국 채권을 대규모로 사주는 발행자를 우대하는 정책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 행정부가 왜 진행합니까? 미국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기 이제 일본도 안 사주고 저기 중국도 안 사주고 달러를 찍어내야 되는데 찍어내질 못하고 이자만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채권을 대규모로 사주는 발행자를 구한 거잖아요. 드디어 천재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 천재 법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줄 수 있는 이 발행자를 우대하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우대. 단순히 저축하는 상품이 아니다. 이거는 발행자를 우대해서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미국 은행을 다 붕괴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샀는데 그 이자를 그걸 산 사람이 갖는다고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미국 은행에다가 돈을 넣겠습니까? 돈 넣을 걸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죠? 왜? 이자가 더 높잖아요. 미국의 보통 이자가 1, 2%예요. 예금 이자가. 보통 넣어놓는 거는 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소비자에게 채권 이자를 주게 되면 미국의 은행들이 다 망한다라고 본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래서 이거를 발행사는 우대하면서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미국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자 금지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만약에 if, 역사에 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한번 설정해 보는 거죠. 만약 소비자에게 죽었다면 이 이자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100센트가 되게 보수적으로 볼 때 10배 정도 커질 거다라고 하는데 10배가 아니라 20배, 50배가 커졌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걱정하는 것처럼 은행이 붕괴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은행이 붕괴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 금지법을 만들어냈다. 예, 여기 제가 해놨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자 금지법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소유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알면 알수록 이제 이거를 가지고 투자하고 싶은 심리가 발전할 거예요. 투자하고 싶은 심리라는 건 뭡니까? 이걸로 이자를 좀 받고 싶고 수익을 좀 올리고 싶다.
라고 하는 심리가 발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원래 그냥 DeFi라는 게 뭐예요? 이게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Decentralized Finance.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금융의 약자인데 기존의 디파이에 존재하는 블록체인 금융이 지금 현재도 확대 보급 중이에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스테이킹, 이게 이제 예금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밍, 리커더디 풀, 스스로가 은행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론, 오프라인에 있는 것처럼 대출, 이런 식의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 있는데 이게 점점 지금 확대 보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암호화폐를 사서 이걸 가지고 운용하는 사람들의 시장의 표가 업비트나 빗썸이나 혹은 외국 같은 게 바이낸스나 OKX나 이런 데가 아니라 중앙이 없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죠. DEX라고 해요. DEX. 여기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이런 식의 디파이 활동을 하는 게 20%나 돼요 벌써. 물론 80%는 여전히 빗썸, 그 다음에 외국 가의 바이낸스. 근데 요 DEX에서 하는 게 벌써 20%나 될 만큼 이 시장이 컸어요. 이렇게 블록체인 금융이 확대 보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지만 점점 빠르게 크고 있어요. 이제 이러고 있는데 보십시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이 앞으로 10배 이상 큰다고 하는데 이자를 안 준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막 운영해 보니까 이거 이자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막 확대 보급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여기 덱스나 이런 데 이렇게 넣잖아요. 스테이킹하거나 어닝하거나 파밍 리커더티프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5.8% 이자를 지금 받고 있는데 좀 더 파밍이나 리커더티프처럼 약간의 위험성을 동반하는 건 연 기준으로 3,000%짜리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요. 근데 게다가 이자 금지법이 발효가 되면서 이자를 안 줘? 그러면 내가 이거를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서 이자를 받는 식으로 운영해 볼래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상대적으로 큰 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은 디파이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큰 손들과 자본들이 디파이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드디어 블랙락이나 뭐 이런데 로빈후드나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큰 손들, 기관 투자자들이 디파이 관련된 금융, 스테이킹, 어닝, 파밍, 리커더디플, 론 이런 거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무관심했거든요. 저런 걸 왜? 그래서 사실은 디파이 시장이 되게 영세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유명한 블랙락부터 로빈후드 이런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큰 손들, 자본들,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우리 디파이 할 거야라고 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디파이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냐면은 이자금지법 예를 들어요. 이자금지법 때문에 많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소비자들이 디파이 시장으로 진입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20%예요. 20%. 예. 그럼 이게 점점 80% 커질 것이다. 이 시장이. 왜? 이자를 안 주니까. 예,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저기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자를 안 주니까. 디파이로 올 것이다. 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돈벌이 해야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벌써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조사만 하다가 우리 이제 이 시장에 진출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영세성이 붕괴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화되고 기관화될 거예요. 이 디파이가 탈중앙화 금융 영역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이 디파이 시장에서 다루는 암호화폐들은 주로 뭐일까요? 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제가 지지난 시간 알려드렸던 RWA,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다양한 자기가 소유한 암호화폐, 크립토, 요 시장이 가장 커질 것이다라고 얘네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전 세계 큰 손들, 로빈훗이나 블랙락 같은 그런 자본들이 이자 금지법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디파이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고 있죠.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주식시장, 은행에 가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이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래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융자본주의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는 어떻다? 여기서 빠져서 어디로 가요? 디파이로 간다. 디파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금융상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이자를 안 주니까 사람들이 일로 몰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몰리고 있고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클 거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형화시키고 기관화시켜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서 여기에 우리의 투자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블록체인 경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얘네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공유하시면서 지금 XRP 한 주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휴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XRP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실 저도 이미 지원금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초기에 받았고 앞으로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이 임자고요. 잠깐 영상 내리고 이 지원금 참여 꼭 해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30분에게만 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파이가 기관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새로운 금융, 블록체인 자본주의가 이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걸 봤을 때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존에는 어땠어요? 달러 경제가 있어서 달러 경제, 세계를 달러가 움직였죠. 그 다음에 각 나라가 기축통화가 있었죠. 각 나라에. 요게 조화를 이루면서 돌아갔는데 이걸 매개한 게 뭐예요? 금융기관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사 이런 구조였잖아요. 기존에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합니까? 자, 달러 미국은 DSC, 즉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됐어요. 미국. 예, 더 이상 이 종이 달러보다는 암호화폐로서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돌아다닐 거고 여기에 각국은 기축통화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려고 하고 있죠. 법안이 이미 상정이 됐어요. 그랬을 때 각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엔화 스테이블 코인, 유로 스테이블 코인 만들겠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된다? 디파이로 바뀐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누구 기준에서 그러냐면은 첫째 소비자 기준에서 자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쓰잖아요. 은행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은행에 갈 일이 없다고요. 그냥 내 핸드폰이나 노트패드에 있는 그 디지털 그 지갑 있죠. 그걸로 직접 왔다 갔다 한다고요. 내가 뭘 쓰건 뭐를 건네주건 누구한테 돈을 받건 월급을 받건. 그래서 점점 금융기관을 쓸 일이 없고 다 뭡니까? 디파이에서 일을 하게 돼. 그 다음에 저축하고 예금하고 대출받고 또 좀 위험성은 있지만 내가 투자하고 아까 봤죠? 뭐 파밍, 리커더드 풀 같은 거 이런 거 다 어디에서요? 은행에서 못해요. 이제 다 여기서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자산운용사, 투자운용사들이 여기로 가려고 한다. 그동안 금융기관과 했던 것들을 줄이고요. 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어떤 자본주의로? 금융자본주의에서 블록체인 자본주의로 이미 바뀌고 있기 때문에 돈이 이리로 몰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디파이의 구성 요소는 어떠냐? 도대체 뭐가 구성되어 있는 거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거고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화폐가 될 거예요. 블록체인 자본주의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죠?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배적인 역할을 할 거고 보조적으로 각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이 역할을 할 거고 일부 국가 지금 이제 예상하건대 100% 결정된 건 아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CBDC를 한다 그래요.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디지털 화폐. 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디파이에 이런 게 섞여 있겠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엔화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뭐 각 나라의 어떤 뭐 중국의, 러시아의 CBDC도 또 브라질도 이걸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브라질의 CBDC. 그다음에 또 뭐가 돌아다니겠어요? 디파이에 RWA.
실물자산 토큰, 주식을 RWA로 만들고 채권을 RWA 만들고 부동산 임대권을 저작권을 금, 은, 각종 자원을 식량을 예술품을 그다음에 NFT 등을 RWA 실물자산 토큰으로 만든 게 이 디파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럼 뭐냐면 CBDC나 각종 스테이블코인 DSC로 뭐 하겠습니까? 물론 밥을 먹고 하는데 쓰겠지만 디파이 내에서는 RWA 사면서 막 투자할 거예요. 주식 사듯이 채권 사듯이. 근데 이제 그거를 주식 시장 가서 안 사고 채권 시장 가서 안 사고 이 블록체인 내에서 RWA로 살 거라고. 왜? 다 토큰화돼 있거든요. 삼성전자 주식도 토큰화돼 있고 SK 주식도 토큰화돼 있고 이런 식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미 보셨겠지만 지금 뭐야 그 뭐죠? 그 신용이 낮은 부동산들 경매 시장에서 그 경매도 다 토큰으로 만들어 갖고 지금 거래하고 있잖아요. 경매조차도. 예. 이미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더 기관화 대형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대체한다는 거죠. 이 디파이 세계가. 그리고 어떻습니까? 디파이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킹이나 어닝 프로그램이 바로 예금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파밍이나 리커더티 풀도 그거는 투자예요. 그다음에 론, 대출 이미 하고 있죠, 다들. 근데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스테이킹 시키는 거, 보관도 하고, 선물, 예? 퓨처마켓, 옵션, 각종 파생 상품이 디파이에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형 자산운용사, 대형 그 투자기관들이 이제는 금융기관, 주식, 중개소, 뭐 이런 증권사, 은행들과 했던 여러 가지 파생금융상품, 이런 여러 가지 금융 기법들을 이제는 여기로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디파이로 와서. 그거를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것의 촉매제가 된 게 아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자 금지법이었어요. 블록체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렇게 커질 텐데 여기에다가 대고 이자를 안 주겠다. 발행자한테 주겠다. 이렇게 되니 이미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를 받게 해주는 이 디파이 시장에 사람들이 가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 비율이 벌써 20%가 되는 걸 보면서 전 세계를 좌우하는 그 물주들이 자본들이 기관들이 이제는 금융기관들이랑 파생금융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디파이로 가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 세계는 이미 이게요 5년 10년 후 얘기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초기에 몇 년 전에 뭐 빠르신 분들은 10년 전에 암호화폐 투자를 생각했던 마인드를 다시 리셋해야 돼요. 적응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빨리 물론 이미 적응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요. 이 부분에 빨리 적응해야 돼서 투자 포트폴리오도 단순히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에다가 알트코인 몇 개 섞고 민코인 몇 개 섞고 이래 갖고는 안 돼요. 이 디파이 개념을 가지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돈은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3년 5년 동안의 돈줄은 RWA에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빨리 적응을 하자. 그래서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자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RP 같은 경우에는 파이코인이랑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예, 뭐 이번에 알트 초기 불장에서도 많이 이득을 보았고 저도 사실 많이 이득을 봤어요. 근데 자, 현물 ETF 상장 문제가 있죠. 요거 돼야 되고. 근데 요게 풀리려면 이제 예전에 그 벌금 내라고 했던 토레스 판사의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지금 암호화폐 3법에 의해서 XRP는 미래에는 지금 현재부터 미래는 불법이 아니에요. 왜? 증권이 아니니까. 근데 토레스 판사가 그때 벌금 내라고 했던 건 뭐냐면 XRP를 증권으로 본 거거든요. 그럼 과거의 판례는 어떻게 할 거냐? 토레스 판사가 요거를 해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그러면 현물 ETF 상장되는 건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됩니다. 그럼 현물 ETF 상장된다 그러면 이더리움이나 우리 비트코인 봤을 때처럼 도대체 몇 배가 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요 부분 해결되면서 요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제가 복잡해서 안 썼는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현물, 예를 들면 XRP 현물 ETF를 만든다 할 때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도 돼요. 현금. 그냥 XRP만 갖고 있어도 XRP ETF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파생 상품을 만드는 금융사에서 XRP나 기타 다른 암호화폐들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물 ETF 상장이 더 쉬워진 거예요. 게다가 이런 토레스 판사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게 확률이 높아진다.
부분 요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XRP의 한계는 뭐냐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더리움 등 XRP가 기반하고 있는 게 리플 레저라고 하는 블록체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도 여기에 플러스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등의 기타 블록체인들과 디파이 아까 앞에서 봤죠. 탈중앙화 금융을 수행할 수 있는 랩 솔루션이 다양화돼야 돼요. 이 랩 솔루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XRP를 솔라나 기반의 디파이 경제에서도 쓸 수 있게 이게 랩을 씌우는 거예요. 원래 XRP가 있는데 이거를 솔라나에서 움직이는 솔라나 XRP로 랩을 씌우는 거. 뭐 또 이더리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더리움 랩을 씌우는 거, 바이낸스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바이낸스 랩을 씌우는 거, 이런 건 이제 랩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XRP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광범위 되어서 다양화돼야 실사용이 더 많아지겠죠. 실사용 영역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특히 XRP는 좀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약해요. 또 하나는 기존의 XRP로 구성되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코인 가격 RWA 이제 구성할 때가 됐어요. 특정 자산을 XRP로 쪼개서 XRP로 구매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RWA 그러니까 실물 자산 토큰 이거를 빨리 구성해 나가면서 이 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뭡니까? 이 RWA를 구성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XRP의 블록체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쓰니까 가스비나 거버넌스 비용이 필요하죠. 그럼 그 비용을 뭐로 내겠어요? RWA 토큰을 안 낸다고요? XRP로 내요. 그럼 XRP 사용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늦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약간 지체되고 있는데 스위프트 대체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스위프트랑 연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도 뭐 오케이 했지만 다시 갈링하우스가 말했죠. 우리는 연대가 아니라 완전히 대체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좀 양반스럽게 표현한 건데 뭐 시체말로 얘기하면은 스위프트를 박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걸로 다 쓰게 할 거야 전 세계가. 최소한 50% 이상 다 XRP 레저로 쓰게 할 거야. 이 국제 송금거래는 지금 그런 이제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XRP 그러려고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랑은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파이코인도 목적이 다른 것처럼 XRP도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랑 경쟁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얘는 처음부터 국가와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세계에 들어오겠구나. 그럼 국제송금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해지겠구나. 그럼 우리는 국제송금의 특정화된 블록체인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초기 투자자들 돈 받아서 이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길대로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요 스위프트 대체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을 해야 XRP가 좀 더 가격 상승에 어떤 기회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금지법이 우리 암호화폐 요 시장에 어떤 큰 변화들을 일으키는지 결국에 이자 금지법 덕분에 이 디파이 생태계가 커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함께 RWA 시장이 크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 세계의 자본들이 이제 증권사나 은행이랑 파생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디파이랑 블록체인 금융 상품을 만들려고 이미 뛰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도 투자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100만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100만원까지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